이번 시간에는 무지한 지자체장이 도시를 망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맥처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보면서 주요 생기처의 보존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공업단지와 택지조성 그리고 대규모 관광단지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 사업이 획기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의지가 결합이 되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개발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생기 보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단체장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하지만 땅을 파헤치는 개발 행위 중에서 그 지역의 생기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과 자신을 위해 잘해보려던 개발 사업이 오히려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도시를 망치고 자신도 큰 피해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많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무리한 개발 행위는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대들은 오래전부터 위정자들의 치산치수를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도시도 생기가 가득 담긴 하나의 큰 그릇입니다. 단체장은 그 그릇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닦아서 빛나게 하고 잘 보관하는 것이 소명임에도 그릇이 흠집을 내거나 그릇이 금이 가서 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보도된 바 있는 신축청사의 저주라는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민선지방자치시대의 문제점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한 단체장의 선거 결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청사를 신축한 전국의 기초단체장 중 71%가 선거에 패배하여 낙선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호화청사의 저주,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란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후임 당선자들은 그 결과를 의식하고 호화청사를 매각하거나 시민개방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당시 여론의 역풍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주택지나 산업단지, 위락관광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기맥처를 훼손한 자치단체장도 상당수가 연임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간존민비 사상이 팽배하던 시대부터 전해온 관청청사의 상징성은 현대 지방자치단체 청사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청사는 그 도시의 주요한 생기처이자 도시의 생기를 관장하는 본거지로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주민들 간의 치열한 유치전이 선거의 향방을 결정한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자체 청사는 그 도시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사의 위치뿐만 아니라 청사 규모, 설계, 시설 등이 그 도시의 생기는 물론 단체장의 운명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집을 잘못 짓게 되면 한 집안이 망한다는 선대들의 체험적 속설을 생각한다면 규모가 큰 집에 불과한 자치단체 청사도 단체장의 운명은 물론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이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도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청사를 크고 화려하게 지어 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치적으로 남기려는 단체장은 생기의 문제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면 도시의 생기관리가 실제로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치적을 쌓겠다는 생각으로 생기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밀어붙이는 개발사업은 결국 시민의 돈으로 시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무지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라져야 하고 주민들도 그저 바라보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 위치에서 바로잡고 근절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시대 주인의 역할이자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와 같은 부작용 사례들이 몇 건씩 다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중 기관들의 잘못된 자문도 한몫하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인근 지자체장들의 잘못된 개발 행위를 보고 그 지자체장의 미래를 예견하고 잘못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난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금방을 떨다가 실패한 후에야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자질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면 신중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직은 물론 미래 단체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이와 같은 소양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거대한 생기가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며 아무리 위대한 인간의 능력도 땅과 우주의 위대한 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나쁜 결과가 나타난 후 그 문제점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변화된 생기나 운세를 다시금 제자리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우주의 질서인 생계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사전에 닥쳐올 생계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이 불행을 줄이는 방법이자 현명한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